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후 막막한 시간을 보내다 지금은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중요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남들은 교회에 가는데 저는 보육원이나 양로원에서 부모님과 봉사활동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어른이 돼서는 부모님과 함께 여러 시설에 후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다고 남편 역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로 남편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보게 된 장소가 경찰서였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자 과학교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특별히 챙기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반에서 작은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오게 된 일이 남편을 만나게 한 계기였어요. 저기 연락받고 왔는데요. 우리 동찬이가 왜 경찰서까지 오게 된 거죠? 아, 안녕하세요. 혹시 고아원 원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직원분? 아니요. 저는 동찬이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원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 저도 동찬이 보호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 사건의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한 아이가 먼저 동찬이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신세라 불쌍한 거지라고 놀렸고, 이에 욱했던 동찬이 친구가 먼저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그걸 말리다 동찬이가 휘말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요, 가해자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동찬이라며 동찬이를 주범으로 몰았고 결국 경찰서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시작은 우리 애들이 실수한 게 맞다고 쳐요. 근데 깡패도 아니고 왜 사람을 패? 아무리 부모가 없어서 보고 배운 게 없다고 하지만 이건 안 될 일이지 않나요? 여태 나도 아까워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지가 뭔데 내 새끼를 패냔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폭력이라니. 너 이번에 아주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학폭도 열어서 너 강제 전학 보내거나 여차하면 퇴학시킬 테니까. 안 그래요, 회장님? 그 아이들의 부모는 참 같은 어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인성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혈기왕성한 20대였기에 그런 사람을 보니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저 역시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하잖아요. 딱 그 꼴이었어요. 저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해요. 아까워서 때린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귀하게 키워서 애들이 저 모양이네요. 지네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짝이 없는 게 딱 당신들 같아요. 부모면 뭐가 옳고 그른지는 가르쳐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임인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고하면 담임도 막 외면하고 그런가요? 반아이들한테 물어는 보셨어요? 우리 동찬이가 정말 주범인지, 피해자인지는 알아보셨냐고요? 그야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저도 수습하려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없는 죄도 막 애한테 뒤집어 씌우나요, 담임이? 자기 반 아이한테? 그 싸움 먼저 시작한 애는 어딨어요? 누나, 그만해. 저는 그만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잔뜩 주눅이 든 동찬이가 그런 저를 말렸는데 또 어이없게 그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원래 후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오바를 떠나? 지가 뭔데 이 사장님 손자를 찾아? 우리도 못 건드리는 앤데 지가 어쩌려고? 그때 알았어요. 왜 저 애들이나 저 부모들이 주범을 엉뚱한 우리 동찬이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그래서 저는 더욱 화가 났고 그야말로 뚜껑이 제대로 열렸는데요. 아, 그래서 이 사장 손자한테는 찍소리를 못해서 만만한 우리 동찬이한테 그런 거였군요. 당신들 이번엔 정말 사람 잘못 골랐어. 저는 기세등등하게 검사로 재직 중인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동생 역시 저와 똑같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입장이라 제가 전화를 걸어 억울한 상황을 얘기하자 피는 못 속인다고 저처럼 흥분을 하더니 경찰서로 날아오듯 도착했죠. 결국 그들에게 꼴 같지 않았지만 사과를 받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공부 잘한 동생이 좋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부모도 부모지만 담임이었던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분을 참지 못해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
정식 항의를 하러 찾아갔는데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오해라며 남편과 둘이 감정을 풀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동찬이가 자꾸 저를 말렸어요. 누나 그만해. 나 애들한테도 사과 다 받았잖아. 담임선생님도 중간에서 곤란했는데 누나까지 왜 그래? 왜 그러긴 몰라서 물어? 설마 선생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아이건 억울한 아이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담임이라는 사람이 부모가 뭐라고 한다고 질질 끌려다니면 그게 선생인가요? 듣자 하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네, 제가 부족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어떻게든 동찬이한테 불리하지 않게 노력했어요. 믿을 수 없다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떳떳하니까요. 그러니 학교든 교육청이든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한테 오히려 따지듯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제가 남편의 태도에 당황하고 있으니 동찬이가 제가 알지 못하면서 그런다며 제가 모르던 사실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담임선생님 좋은 사람이야. 내 상황 알고 먼저 다가오셨고 현장학습 갈 때는 내 도시락까지 직접 싸우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경찰서 일도 중간에서 담임선생님이 걔네 부모들한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명했어. 누나처럼 막 소리치고 그러진 못했지만 걔네들도 우리 반 애들이니까 담임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게다가 걔네들 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아줌마들이야. 누나가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하는 아줌마들 함부로 못 건드려. 아니, 지들이 운영위원회면 다야? 결국 자기네 애들 편히 봐주려고 그런 걸 하는 거네. 이래서 난 요즘 부모들 진짜 싫어. 아무튼 오늘 학교에 온 건 누나가 오바했어. 괜히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이나 크게 만들고. 야, 그래도 그 말은 좀 서운하다. 내가 괜히 그래? 넌 내 막내 동생이나 다름없다고 했지. 내 동생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누나가 어딨냐? 알아, 알지. 나도 누나 덕에 이렇게 학교 다니고 누릴 거 누리는 거 내가 왜 몰라. 근데 누나도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누나가 후원한다고 해도 이젠 싫다고 거부할 거야. 뭐? 저는 동찬이 말에 눈이 땡그레지고 말았어요. 사실 어디에 내놔도 불안할 정도로 동찬이는 순둥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정말 제가 오바를 했나? 창피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찬이 담임인 남편을 찾아갔는데요. 남편 역시 저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지 저를 봤음에도 쌩하니 저를 지나쳐버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화를 낼 처지가 아니라서 간접적으로나마 사과를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바카스 한 박스랑 오해해서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겼는데요. 정확히 이틀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었죠. 아마도 동찬이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본 것 같았어요. 동찬이 후원해주시는 누나분 맞으시죠? 네, 메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다시 찾아간 건 사과하려고 간 거였어요. 동찬이한테 들었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바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때 감정적이었어요. 저도 오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뵙고 싶은데요. 네? 저를요? 저는 다시 보자는 남편의 말에 황당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고 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건 바로 저로서는 맥락 없는 남편의 고백이었죠. 글쎄, 남편은 경찰서에서 저를 봤을 때 저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첫눈에 반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이 남자가 무슨 수작을 부리나 의심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남편은 곧 쑥스러워하면서도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이었어요. 동찬이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는 세영씨 모습이 내내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짜고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또 금방 저한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영씨 같은 순수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면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그런 장황한 고백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 어이없지만 저와 남편은 몇 번의 만남 끝에 한번 만나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3년의 연애를 하면서 남편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받게 됐어요. 그때가 하필이면 계약직으로 일하던 대기업에서
계약 연장을 못 해준다고 했을 때였어요. 심적으로 힘들었던 탓인지 남편의 청혼이 반갑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남편이 성실하고 무엇보다 기복이 심한 저를 잘 맞춰준다며 남편을 사위로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도 원래 하던 대로 후원은 계속해도 좋다고.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원한다는 말을 하면 좋은 일 한다고 멋있다고 하지만 막상 가족이 되면 돈이 없기 문제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먼저 나서서 그런 말을 해주니 저는 사실상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나 다름없었죠. 그 뒤로 몇 번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던 남편의 집에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이젠 시어머니가 될 남편의 어머니는 제가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살을 찌푸리셨고 곧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서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의야. 전에는 세영이 네가 계약직이긴 했어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무직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아들이 교사인데 둘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야지. 네? 아, 그럼 결혼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네가 잘리긴 했어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있겠지. 그러니 결혼은 해라. 대신 다시 좋은 회사에 취직하라는 말이야.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딨니? 그리고 이제 한 식구가 될 거니까 하는 말인데 너 한다는 그거 있잖니? 불쌍한 사람 돕는 거. 후원이요? 그래, 후원. 그것도 그만해라. 난 세상 그런 돈이 제일 아까워. 물론 그 사람들 불쌍하지. 근데 어쩌니? 그게 그 사람들 팔자인걸. 자기가 노력해서 잘 살 생각을 해야 맞는 거 아니니? 그러니 내 며느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너 그 후원인지 뭔지 그만둬라. 저기 죄송하지만 그건 따를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돈으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결혼한다고 그 돈을 끊으면 그 아이들이 곤란해지거든요. 어머, 너 이제 벌이도 없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그 돈을 내려고? 설마 내 아들 돈으로 그 아까운 짓을 하려는 거냐? 아니, 그건 실업급여도 나오고 제가 일을 곧 다시 할 거니까. 됐다. 난 싫다. 그 돈으로 더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난 내 할 말 다 했다. 그러니 생각해보고 네가 결정해. 저는 그렇게 결혼 전에 위기를 한번 맞았어요. 남편에게 듣기도 했고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심할 정도로 짠순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후원하는 돈까지 아까워하실 줄은 미처 몰랐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고민이 깊어졌고 그런 저에게 남편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분명히 자긴 내켜하지 않겠지만 이번 한 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뭔데? 설마 어머니 말처럼 후원 그만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자기도 알잖아. 나한테 동찬이 같은 아이들이 10명이나 있는 거. 알지. 자기 그런 뜻 존중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평생 돈돈거리면서 산 우리 엄마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 알겠다고 거짓말하자. 뭐? 싫어할 거 알아. 하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어. 우리가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냥 자기가 어머니 설득하면 안 돼? 시도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자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랑 30년 넘게 살았어. 설득? 그런 게 먹힐 사람이면 내가 이런 소리도 안 하지. 우리 엄마가 워낙 태어나서 우리들 키울 때까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그래. 돈이라면 미워 죽겠어도 또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내가 오죽하면 먼저 자기한테 우리 엄마 짠순이라고 고백까지 했겠어. 근데 이거 하나는 믿어도 돼. 우리 엄마는 돈 문제 말고는 절대 예민하게 구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이번 일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야. 막말로 엄마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후원을 하던 맞벌이를 하던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난 자기가 이젠 일 안 하고 살림만 한다고 해도 찬성이야. 자기 계속 야근하면서 힘들게 일했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심성도 착하고 저를 참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생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결혼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걸렸는데 제 고민을 알게 된 친정엄마가 저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으유,
너도 내 딸이지만 참 고지식하다. 한 번만 눈치를 끈 감으면 될 일을. 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날 이렇게 키운 사람이 누군데? 그래.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 네가 지금 내는 후원금 엄마랑 아빠가 대신 낼게. 어차피 걔네들 곧 있으면 성인이잖아. 그러니 너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해. 정말 그래도 돼? 일단은 실업급여도 나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는 내가 엄마한테 입금할게. 정말 고마워 엄마. 엄마 말 아직 안 끝났어. 대신 니네 시어머니 말씀처럼 아이 갖기 전까지는 엄마도 네가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 능력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 곽서방 뜻은 너무 고맙지만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다. 치, 엄마도 나중엔 시어머니 될 사람이다. 뭐 이런 거야? 벌써부터 우리 어머니 편을 들어? 그런가? 엄마는 그냥 다 이해가 돼서 그래.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드셨음 그러시겠니? 사치 부리는 시어머니보다는 자린고비 시어머니가 낫다. 어쨌든 니들 돈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 딸 이제 고민 해결됐으니까 정말 면사포 쓰는 건가? 뭐야, 그렇게 빨리 결혼시키고 싶었던 거였어? 그럼 왜 니들은 다 키워줬는데 결혼들을 안 하니? 엄마도 아빠랑 둘이 오붓하게 좀 살자. 저는 엄마의 말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돈 문제 빼고는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빚는 일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 짠순이 본능 때문에 창피한 일은 적지 않게 있었어요. 마트나 시장에서 사은품과 덤에 심각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은 기본이고 큰맘 먹고 외식이라도 하는 날엔 당신이 내는 돈이 아닌데도 돈에 비해 음식량이 적다고 수시로 항의를 하시는데 나중엔 외식도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서 선물이라도 드리는 날엔 돈으로 바꿔 써주라고 호통까지 치시는데 솔직히 좀 지나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좀 두고 지내려고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4년이 지난 후 남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저와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동생 결혼식에 본인 지인 20명을 데리고 오시더니 축의금도 없이 무작정 식권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아니, 나는 가족이라니까요. 이 집 장녀가 내 며느리예요. 무슨 가족끼리 돈을 내래. 됐고 식권이나 21장 줘요. 아니, 저희는 전달받은 게 없고요. 말씀을 듣자 하니 세영이형 시어머니 되시는 분 같은데 이러시는 건 아닙니다. 함께 오신 저분들은 본인 손님이시잖아요. 아니, 좋은 날 많이들 와서 축하해주면 고마운 일이지? 그깟 몇 푼 가지고 매정하게 이러는 건가요? 사돈한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잘 왔다. 내가 그동안 신세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왔는데 사람을 무슨 거지 취급을 하네. 저분 누구시니? 저희 외삼촌이신데. 근데 어머니, 제가 저기서 듣긴 했는데 축의금도 없이 저 많은 분들을 여기서 대접하신다고요? 왜? 그럼 안 되니? 나는 가족이고 저분들은 내 지인인데 같이 와서 식사도 좀 하고 축하도 해주면 상부상조 아니야? 그게 저희 결혼식이면 상관없지만 제 동생 결혼식에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냥 제 카드 가지고 가셔서 밖에서 식사하세요. 어머, 너 웃긴다. 네가 이러면 내 꼴만 우스워지는 건 모르니? 그냥 좋게 좋게 식권이나 줘. 조용히 밥 먹고 내가 너한테 따로 축의금 챙겨주면 되잖아. 그럼 지금 어머님 포함 저분들도 모두 축의금 내시고 식권 받아가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뭐야? 기어코 시애미를 여기서 개망신을 주겠다는 거야? 너도 참 매정하다. 아니, 니네 식구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도 돕는다면서 정작 가족이 나한테는 이렇게 야박할 수 있어? 꼴랑 몇 푼 안 되는 축의금 갖고? 세상에 서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네. 아유, 내 팔자야. 상황은 그렇게 점점 나빠졌어요. 그러자 식장 바깥에서 저희 부모님 심부름을 하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헐레벌떡 뛰어왔고 결국 남편이 ATM 기계에서 21명의 축의금을 대신 내고 식권을 드리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그 일로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말았어요. 저희 식구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남동생도 그렇고 새 식구가 될 올케와 사돈분들에게 여간 죄송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남편 역시 자기 어머니 일로 창피한 일을 당하자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지 급기야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오신 지인분들과 돌아가려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왜 그냥 가요? 세영이한테는 식사하고 축의금 챙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머, 너까지? 정말 사람 창피하게 왜 그러니? 축의금은 아까 네가 대신 냈잖아. 설마 엄마한테 그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 네, 주세요. 저분들 대접은 엄마가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다른 자리도 아니고 사돈총각 결혼식에 자기 손님 데려와서 공짜 대접하려는 게 말이 돼요? 엄마 아들이 이 집 사위인 거 까먹었어요. 얘 좀 봐. 이게 장가가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네. 나는 이 집 사람들이 하도 남한테 후원한다고 해서 그거 믿고 온 거야. 원래 잔칫집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왁자지껄하게 해주는 게 제일 고마운 거 몰라? 식사 대접은 당연한 거지. 내 참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거지도 아니고 너 여기서 딱 기다려. 내가 지금 1층에 내려가서 돈 찾아서 줄게. 그럼 되잖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괘씸하다며 씩씩거리시며 1층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는데 그때 알았죠. 어머님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그 뒤 저와 남편은 도를 넘어선 시어머니의 절약정신에 학을 뗐고 그때 지방에서 일을 하시느라 참석하지 못한 시아버님에게 이 사실을 남편이 말했는데요. 시아버님 역시 당신 아내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에 많이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곧이어 저에게 1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로 대신 사과하신다며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돈을 받기가 죄송했어요. 사고 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게 무슨 못할 짓인가 싶었죠. 그래서 아버님, 이 돈 안 주셔도 돼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버신 돈이잖아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다시 이체해 드릴게요. 아니다. 사돈총각 결혼에 내가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대신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추태를 부릴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너도 이젠 우리 식구니 알잖아. 네 시어머니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절대 나쁜 마음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다. 어렵겠지만 그냥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되겠니? 되고 안 되고가 어딨겠어요. 그냥 이번 일은 워낙에 정도가 지나치셔서 저희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러시겠지. 아휴, 내가 이 사람을 그냥 홍군형을 내야겠다. 네가 대신 좀 죄송하다고 전해주렴. 내가 울릉도에서 바깥사돈 좋아하시는 오징어를 좀 사왔다. 주말이라도 와서 가지고 가서 드려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는 없구나. 참 사과라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받는 마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라고는 하나 없었는데 도리어 저에게 시아버님이 준 돈을 당신한테 주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 니네 집은 무슨 돈을 이중으로 받아? 네 남편이 냈잖아. 그럼 됐지. 시아버지가 준 돈까지 푸르르 갖다 바쳐야겠니? 이건 아니지. 그 돈은 나한테 다시 다오. 엄마, 엄마도 양심이 좀 있어야죠. 돈 찾아서 준다고 하고 냅다 튄 사람이 누군데? 당신 그 돈 절대 우리 엄마 주지 마. 뭐야,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없는 집에서 어렵게 선생까지 만들어줬더니 이게 보자보자니까? 너 내 아들이다. 너 지금 번지수 잘못 찾았어.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와요? 됐어요. 나도 엄마 때문에 이젠 그만 쪽팔리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집에 안 올 테니 그렇게 알아요. 어머머? 고작 축의금 가지고 부모 자식 연을 끊자는 거야? 알았다. 내가 그 돈 포기하면 되잖아. 아들 장가가면 남의 아들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아주 딱 맞네. 너 앞으로 곽씨하지 말고 쟤 따라서 윤씨해라. 참 유치하지만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시아버님이 주신 오징어 가지고도 시어머니는 아깝다며 생 난리를 치셨는데 시아버님이 나서서 저희 차에 실어주시니 저도 일단은 저희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었죠. 아, 이렇게 귀한 걸
매번 이렇게 좋은 것만 받아서 어떡하니? 장모님, 그때 저희 엄마가 됐네. 우리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 그리고 세영이한테 받기는 했는데 이 돈도 필요 없어. 이 돈도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아버님께 드려. 그래도 저희 아버지 성이신데. 자네 장모 말 들어. 나는 이 오징어 받아서 이제 괜찮네. 이런 오징어를 세상에 어디서 맛을 봐. 솔직히 우리도 그날은 마음이 많이 상했지. 다른 것도 아니고 그쪽 사돈 보는데 볼낯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자네 어머님이랑 거기서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꾹꾹 참았는데 이렇게 자네 아버님 성의를 보니 내가 그날 참길 아주 잘했다 싶네. 우리 그 일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세.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예전처럼 풀어지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단단히 꼬일 대로 꼬였는데요. 그렇게 불편한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강원도에서 지방 방송국 일을 하던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이번 주에 서울 집에 가요. 결혼할 남자가 있어서요. 네? 드디어 만난다는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치과의사라고 했던가요? 네, 저 드디어 결혼해요. 얼마나 튕기는지 아주 결혼만 해봐요. 그동안 목 빠지게 기다린 거 다 풀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랑 새언니 이번 주에 집에 오세요. 꼭이요. 엄마한테 대충 내용은 들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엄마도 은근 화해하고 싶은 눈치인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에 겸사겸사 풀어요. 네? 그리고요. 저도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신우이는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주말에 시댁에서 하자고 하는데 1년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던지라 마음이 무거웠죠. 그리고 남편 역시 신우이의 결혼 소식은 반갑지만 시어머니와는 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했어요. 저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남편과 똑같았지만요. 그런데요,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서는 1년이나 지난 제 동생 결혼식에 당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셨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했는데요. 그래도 쉽지 않은 사과셨을 테니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안 그래도 이런 관계로 계속 지낼 수는 없는데 신우이 결혼식까지 있으니 난처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와는 어느 정도 화해를 했고 남편은 저러다 또 그럴 거라며 저보다 마음을 풀지 못했지만 3개월 앞으로 나를 잡은 신우이를 생각해 딱 한번 마음을 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화해를 하게 됐고 3개월 뒤 신우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결혼식 진행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신우이가 부탁한 일이 있어 아침부터 바빴어요. 그리고 겨우 결혼식장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한복에 혼주 메이크업까지 다 마친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빨간 풍선 같은 얼굴로 다짜고짜 저에게 와 화장실로 가자고 하셨어요. 야, 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네? 그게 무슨... 저 거지 같은 애들은 다 뭐야? 왜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 10명이나 왔냔 말이야. 가만 보니 네가 지금 나한테 똑같이 복수를 하려고 그러나 본데 너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후원인지 뭔지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가만 보니까 아주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장 쟤네들 내쫓아라.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여기 음식이 1인당 얼만지 알아? 네 동생 결혼식보다 훨씬 고급이라고. 어디 재수없게 저런 부모도 없는 것들한테 그런 고급 음식을 먹이려고 들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내 딸이 의사랑 결혼해서 배 아프냐? 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지 같다뇨. 아무리 식대가 비싸도 그렇지 그게 어른으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뭐야? 너 지금 시엠이 가르치냐? 좋다. 네가 못하면 내가 아마. 내 딸 결혼식 망칠 생각이라면 너 꿈도 꾸지 마. 내 당장 저것들을 싹 다 내쫓아버릴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팔까지 걷어붙이고 화장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행여 아이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할까 재빨리 시어머니의 뒤를 쫓았는데
무슨 걸음이 그렇게 빠르신지 이미 아이들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며 고래고래 나가라며 갖은 면박을 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목소리 때문에 결혼식장은 술렁거렸고 서둘러 남편이 수습을 하려 나섰는데 남편 역시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자 급기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질 않아요. 얘네들 여기 다 축의금 내고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손님이라고요. 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얘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 매제가 새형이네 가족이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다고 아이들 초대한 거라고요. 아이들 앞으로 저희 쪽에 10만 원씩 축의금도 냈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야? 10만 원씩이나 냈어? 장모님,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먼저 혜진이한테 부탁해서 아이들 초대한 건데. 그래? 나는 몰랐지. 아니, 우리 김서방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인품이 아주 훌륭하네. 저는 저한테는 세상 아깝다며 뭐라고 하시더니 의사사위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나가자고 했고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시누이까지 나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였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돌적으로 달려오더니 그 뒤로 냅다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네가 감히 내 돈을 갖고 장난을 쳐? 그래놓고 지는 이렇게 비싼 데서 자식 결혼식을 올린다고. 너 아주 잘 걸렸다. 아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잘못 보긴? 네 년이 5개월 전에 재개발한다고 투자하라고 사람들 모으고 돌아다녔잖아. 내가 그 땅에 전 재산을 넣었어. 아니, 그 땅이 왜요? 그 땅 재개발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런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년을 봤나? 거기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야. 개발이라고는 꿈도 못 꾸는 땅이라고. 아니에요. 이번에 그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장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나도 대출에 사채까지 받아서 10억을 넣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뭐야,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털린 거야? 그래놓고 사람들 불러 모아 다 같이 사기당하자고 소개하고 다녔어? 소개하면 소개비를 준다고 하길래. 아줌마, 지금 여기로 사람들 죄다 몰려오고 있어. 자식 결혼? 웃기고 있네. 여기서 아줌마 초상 치르게 생겼다고. 뭘 알고나 있어. 뭐라고요? 아니, 나도 피해자인데. 여보. 순간 시어머니는 다급해져서 시아버님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잘은 모르지만 이런 투자를 하다 당한 적이 많으셨는지 시아버님은 물론이고 남편과 시누이까지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당신 미쳤어? 이번엔 사채까지 끌어다가 사기를 당한 거야? 도대체 내가 그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당신 빚 갚느라 이 나이 먹도록 지방 다니면서 집에도 못 오고 차에서 쪽잠 자는 거 몰라? 아니,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고 해서 나도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했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나 좀 살려줘. 응? 승호 아빠. 시어머니는 나라를 잃은 듯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시아버님에게 빌었어요. 그때였어요. 시누이의 예비 시부모님이 앞으로 나서더니 예비 매제를 붙들었고 급기야 이 결혼은 무효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구보다 간절히 결혼을 원했던 시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음에도 그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 정말 죄송해요. 저 재호 씨랑 결혼하면 저희 집하고는 인연 완전히 끊고 살게요. 약속할 수 있어요. 예, 혜진아, 우리도 이렇게 돼서 유감인데 니네 집을 보니 역시 너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다. 나는 내 아들이 저런 골치 아픈 처가를 얻게 할 수는 없어. 그래, 나도 이 사람하고 같은 생각이다. 네가 아무리 결혼하고 네 부모와 연을 끊고 산다고 하지만 핏줄이 어디 끊어지니? 우리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재호야, 가자. 혜진아, 미안해. 난 자신이 없다. 결국 저희 시누이는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당하는 비극을 맞았어요. 그리고 파혼에 따른 위자료 폭탄도 맞게 됐는데 그로 인해 시아버님이 화병에 걸리셨고요.
시누이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고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겠다며 집을 나갔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이번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시어머니와 이혼을 선택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당장 10억이라는 빚을 떠안아야 했기에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버티셨죠. 급기야 시아버님에게 이혼하고 싶으면 자기 빚을 대신 다 갚아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은 두말하지 않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과실이 워낙에 크다 보니 이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설상가상으로 위자료까지 떠안게 되어 재산 분할 얘기는 꺼낼 수도 없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때 하셨던 황당한 말씀들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너 나한테 후원한다고 생각하고 내 빚 좀 갚아줘라. 내가 아무리 이혼했어도 네 시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뭐라고요? 아직 정신 못 차리셨어요? 제가 왜 어머니 빚을 갚아요? 너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다. 니네 식구들 전부 나한테 후원 좀 해달라고 해라. 지금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딨니? 난 그저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한 죄밖에 없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저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셨고 저는 뿌린 대로 걷는 거라며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는데 하필이면 저를 데리러 회사 앞까지 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은 저조차도 처음 본 환한 얼굴로 112에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셨지만 경찰이 곧 온다고 하니 무서웠는지 그 자리에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날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모습을 감췄어요. 아직도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시댁이 있는 동네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시어머니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후 시아버님은 몸과 마음이 지쳤다며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곳에서 지금껏 다른 친척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워낙 부지런하시고 야무지셔서 농사일도 금방 적응하신 듯 하셨어요. 그래도 그런 시아버님이 너무 마음이 쓰여 남편과 상의 끝에 합가를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러 시아버님을 찾아갔는데 시아버님은 이제야 고향에 돌아왔는데 뭘 다시 올라가냐며 싫다고 하셨죠. 그리고 농사를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잡생각이 없어져서 좋다고 당신은 앞으로 농부로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4년이 지난 올해도 어김없이 도착한 직접 키우신 쌀이며 햇감자 등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걸 공짜로 받아먹을 수 있다니 저는 참 행복한 며느리가 아닐 수 없어요. 부디 점점 맛있어지는 농작물처럼 저희 아버님의 마음에도 행복이 깃들길 저는 지금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3살 난 남자아이의 엄마예요. 아이를 낳고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보니 매일이 처음 겪는 새로운 날들인데요. 꼭 시어머니가 그래서라기보다 저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엔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엄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랬듯 저도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을 꼭 가르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